뉴스 제목이 아무리 아껴도 피할 수 없는 64,000원입니다. 대중교통요금이 최대 400원이 오른다는데요. 절약 운동이 유행하고 있죠.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이러한 뉴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A씨는 월 50만원 이상을 벌지 말아야 된다고 한답니다. 왜냐?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구직 촉진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00만원 남짓한 돈으로 한 달을 버틴답니다. 학원비 내야 되고 대출이자 내야 되고 공과금 등을 납부하면 생활비가 빠듯하답니다.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는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락을 싸먹는 걸로 해결하고 있답니다. 난가는 교통비라고 하네요. 열정거장의 거리의 학원을 매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드는 교통비를 줄이기가 어렵답니다. 단말기에 한번 찍히는 요금은 저렴해 보이지만 한 달 동안 쌓이는 요금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교통요금 인상 계획이 20대 저소득층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답니다. 무려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서울시가 올리려고 하죠. 2030 청년들에게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만약 400원의 인상안이 결정이 되면 시내버스 1600원, 지하철 요금 1650원이 되는 거죠. 출퇴근 하루 2번,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한 달 동안 교통비로만 지급되는 게 64,000원입니다. 외출을 안 한다라는, 출퇴근 외에는 외출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서인 거죠. 주말에도 외출하거나 광역교통 등을 이용하면 한 달에 10만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에 서울의 지하철 적자만 1억 2천억 원, 버스가 6,600억이랍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올해 제외되면서 운영이 더 커졌답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욱더 이제 무지출 챌린지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죠. 짠테크, 소비제로, 무지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생존 전략인 거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려고 교통비를 안 쓰려고 한답니다. 어떤 20대는 31일 동안 17일에 무지출 챌린지 데이를 완수했다. 물론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는 고정지출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거를 줄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퇴근할 때 운동 겸 집까지 걸어가기도 한답니다. 교통비마저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의지가 무색하게도 청년들이 겪을 빈곤 위험은 갈수록 커진답니다. 좀 씁쓸하죠. 출퇴근 안 할 수 없으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알뜰 교통카드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기승차권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절약만이 살 길이다라는 필승 공식이 생겼답니다. 당연한 얘기죠. 20대한테만 절약만이 살 길이 아니라 이제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 연령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약이 생존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부로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욕심이 항상 생깁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내가 너구리 먹고 있으면 내가 너구리가 먹고 싶은데 남들이 파스타 먹는 게 보이면 나도 라면 말고 파스타 먹고 싶은 거죠. 게다가 나는 만원짜리 국밥 먹는데 누군가가 호텔에 가서 뷔페 먹고 있다고 하면 나도 뷔페 가서 호텔식 뷔페 가서 15만원 20만원짜리 밥도 한번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되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10만원짜리 밥을 먹을 때 집에 있는 반찬 싸와서 도시락 먹으면 당장에는 좀 생활이 좀 구질구질해 보이고 구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좀 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뭐냐? 아낀다는 게 고작 밥값을 5천원 만원 아꼈다라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확 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 이런 자세들이 분명히 갖춰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이 가진 100만원, 10만원 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1000원이 더 소중합니다. 어떨 때는 돈 1000원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라면 하나가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소득층,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라면 하나도 고마운 음식인 거죠. 뭐 나트륨이 어쩌고 저쩌고 가공식품이라서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장 배고픈 사람들에게 굶는 것보다 나쁜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참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사기당하기도 하고 회사에 잘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지만 내몰리기도 하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아끼고 절약하고 자기의 일상에서 자기의 생활에서 좀 부족하거나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우려고 애쓰고 과욕을 부리거나 좀 남들이 봤을 때 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조절할 필요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진 않겠지만 좀 줄이고 낮추고 조정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로또 5억, 10억, 20억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5억, 10억이 아니라 5천만원, 1억도 모으기 어렵고요. 1년에 1000만원 모으기도 500만원 모으기도 여러 여건 때문에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저 사람이 2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1억밖에 없다. 비교하면 뭐 서글프죠.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만 살아왔을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세상 사는 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힘으로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가면 분명히 나의 모습이 좀 나아져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절약하고 또 투기에 빠지지 않고 빚을 멀리하고 조심조심하면서 열이박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이박빙. 살얼음을 걷듯 조용히 조심조심해서 걷는 겁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조심하는 모습은 과해도 괜찮습니다. 철저히 안전하게 조심하게 조심하면서 사는 삶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도 없고 뭐 가진 것 없고 머리까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직하게 착실하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